제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29회는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예전에 28회차가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28회를 접하신 분들은 어렵다라고 느끼실 건데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좀 평이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벌써 29회예요. 그렇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한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곳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 발굴 현장인데 제주도 한경에 고산리 유적이 있죠. 자, 이 유적의 최하층에 이름 민문이 토기가 출토됐다라는 거예요. 이름 민문이 그렇죠. 기원전 8000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됐는데 이 외에도 화살촉, 갈돌, 갈판, 간석기가 나왔죠. 신석기입니다. 자, 보통 이제 빗살무늬 톡이 딱 주고 이제 끝냈는데 요번에는 조금 머리를 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과 그리고 이름 민무늬 토기도 역시 신석기 톡이죠. 자, 1번 널무덤과 동무덤은 이제 철기 시대의 무덤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권력을 가진 군장 청동기죠. 그래서 청동기 군장, 청동기 시대 군장이 죽으면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인돌이다. 세 번째, 발량전, 명도전 같은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으니 이 철기 시대에 중국과의 한반도의 교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네 번째,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 그렇죠? 신석기 시대 움집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반지하고 원형으로 되어 있죠. 다섯 번째, 우경이 시작돼서 깊이가리가 가능해졌으니 고구려 시대죠. 자, 우경,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6세기 신라 지중왕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한 깊이가리가 나왔다면 고구려 시대로 보셔야죠. 두 번째,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 허리띠 고리인데요. 요 허리띠 지금 제가 이제 차고 있는 허리띠 이런 고리인데 중국 지린성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의 유물로 말 모양이 있는 허리띠 고리인데 이 유물에 장식되어 있는 말은 농사와 함께 목축을 중시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 반, 목축 반문, 반목, 반농을 했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부여지요. 사출도지요. 자, 부여의 그 장식을 보여주고 있다. 1번. 영고라는 제철 행사가 12월 달에 열렸으니 부여의 영고 정답. 자, 두 번째. 민며느리제는 옥저에 있었죠. 서옥제는 고구려고요. 세 번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팔조법 고조선이지요. 그렇죠? 한서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세 개만 내려온다라는 것. 자, 네 번째.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다. 고구려지요. 고구려. 그래서 상가 고추가들이 왕 밑에 상가 고추가 그 밑에 사자주의 선인이 있었죠. 자, 다섯 번째.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책화제도. 그렇지. 변상하는 책화 동해의 풍습이었다라는 것.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고구려 대왕 조왕께서 태자 공 사자 다우완누에게 명해서 이곳에 이르러 매금을 만나도록 했다라는데 매금은 그 마리간이라는 그거로 설명이 돼 있죠. 매금이라는 것은 고구려가 신라를 낮춰 부를 때 불렀던 매금, 신라 매금. 그렇죠. 태자 공에게 명령해서 동이 매금과 그 관리들에게 의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지도에 보니까 한강, 그렇죠? 한강의 윗동네죠. 한강 상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요 비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충주에 있죠.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충주. 장수왕대죠. 자, 그렇다면 비석에 대한 설명 1번 고구려의 관등명이 기록되어 있다. 대사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고구려가 신라를 동위로 칭하고 있죠. 그래서 낮춰버리고 있고 세 번째 한반도에서 발견한 유일한 비석, 유일한 고구려 비석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거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구려 비석하면 또 뭐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죠.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지반 지역, 지안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내 한반도 안에는 없어요. 한반도 안의 비석은 중앙 고구려 비만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고구려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니 장수왕이 한강을 점령했던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맞고요. 다섯 번째, 고구려가 신라 요청으로 외를 격퇴한 사실은 여기 없지요.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가,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다.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6세기 신라에 신과 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라를 썼던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다. 국호를 신라로 고쳤다라는 내용이고 나번 보시면 백제의 왕인 명농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했으니 명농은 성왕인가 보다. 그렇죠? 신라의 고관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의 왕을 성왕을 죽였다라는 거죠. 진왕 때 그 김무력의 장수가 도도예요. 그 도도가 죽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6세기 신라 누굽니까? 진흥왕 때 관산성 전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1번.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5세기 때인데요. 5세기 백제 주왕 때지요. 그렇죠? 두 번째.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7세기 의자왕 때. 그렇죠? 백제 의자왕이 공격을 했으니 진흥왕 다음 왕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고구려가 낙랑굴을 축출하였다.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 아닙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 될 수 없고. 네 번째, 신라가 금관가야를 복속시켰으니 법흥왕 때예요. 신라 법흥왕 때는 6세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증왕 다음에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 그렇죠? 4번이 들어가야 되고 5번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매소성 전투. 그렇죠? 7세기 나당 전쟁이죠. 그래서 기벌포 전투 676년, 매소성 전투 675년. 그래서 당군을 격퇴한 전투죠. 그래서 675년 7세기 때다. 그 이후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5번 문제로 갈게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냐. 5번. 자, 다음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는 거예요. 양제가 조서를 내려서 고구려를 정벌한 거예요. 양제가 고구려를 친 거죠. 군사가 모두 113만 3,800명인데 요것은 지금 그 전투부대만이에요. 비전투부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비전투부대는 한 두세 배 정도가 더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쳐들어온 거죠. 수나라가 공격한 거죠. 자, 우중문의 군대가 오골선흥에 주둔을 했고요. 고구려에서는 군사들 출동시켜서 군수품을 실은 수레를 습격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온 살수대첩. 7세기 살수대첩입니다. 612년.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수가 격퇴를 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나온 그 우중문 있죠? 을지문덕이 오원시를 남기죠. 여수장 우중문시. 그래서 우중문에게 보내는 오원시도 남겼다라는 것. 자, 1번 볼게요. 기억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살수대첩이죠. 니은번. 수를 멸망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두 번이나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수문제 때 한 번, 양제 때 한 번. 그래서 수나라의 그 왕은 딱 둘밖에 없지요. 결국에 고구려 치다가 멸망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자, 디귿번.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세민의 대군을 격퇴하였다. 이것은 안시성 전투죠. 당나라 애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리을번. 평양에 설치된 안동도읍을 요동의 신성으로 축출하였다라는 거죠. 이 안동도읍은요, 7세기 때 여기 잠깐 나왔었는데 나당전쟁
나당 전쟁 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나당 전쟁 직전에 세운 건데 당나라애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부린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 이후에 이 도읍 같은 걸 다 축출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과는 거리가 멀죠. 1번 정답,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무열왕의 8대 손 낭의 화상의 탑비입니다. 낭의 화상, 그렇죠? 이 탑비에는 그의 아버지 범청, 그러니까 낭의 화상의 아버지가 범청이에요.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등난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등난은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등급 떨어졌다라는 거죠. 진골 귀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진골 귀족에서 육두품으로 강등되었다라는 얘기죠. 등난은 무엇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 신분은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도 17관등 중 6관등 아창까지밖에 못 간다. 육두품 얘기죠. 그래서 가는 육두품, 육두품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낭의 화상의 아버지가 범청이고 이 사람은 이제 김원창의 난에 연루가 돼 있었다.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자, 1번 지방의 주요 지역인 담로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백제잖아요. 그렇죠. 백제 무령왕 때 22담로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 것은 신진 4대부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화백회의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그 신라의 귀족이죠. 신라 귀족회의 아닙니까? 화백회의. 그래서 만장일치제. 이 육두품은 참여할 수 없죠. 자, 그 4번.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서 유학과 활쏘기를 배웠는데 경당은 언제 세웁니까? 고구려 장수왕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신라 얘기를 하니까 답이 될 수 없고. 5번. 신라 말기 호족과 연계해서 사회 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선종사상과 결부시켜서 육두품과 지방호족이 결탁하게 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사상적 근거. 자, 7번. 미출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김흥돌이 악에 쌓이고 죄가 가득 찾아 그들을 도모했던 역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김흥돌의 모욕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거 보면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대나무로 피를 만들어라. 월성의 천종고가 간직했다. 이 피를 불면 아주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서 만파식적 얘기가 맨 아래줄에 나와 있죠. 이것은 뭡니까? 7세기 신라 신문왕 때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만파식적 설화. 자, 그럼 신문왕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죠. 1번. 우상국을 정벌했다. 6세기 지증왕 때지요. 그래서 지증왕 때 우상국 이사부 장군을 시켜서 우상국을 흡수했고요. 두 번째,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이건 조금 어렵죠. 이 경덕왕 때 바꿉니다. 경덕왕 때. 그래서 우리가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기억했던 구주는 중국식으로 바꾼 것이 경덕왕 때예요. 세 번째,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했으니 신문왕이 했죠. 네 번째, 병부 등을 설치했다. 법흥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신라 법흥왕 때 병부를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했고요. 다섯 번째, 인절 등용에서 독서 삼품권은 원성왕 때지요. 원성왕 때 관리 채용 방식. 그래서 7번, 3번. 7번, 3번이 정답이고, 관리들의 그 국학 졸업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관리를 나누어서 등급에 맞게끔 채용하자라고 했던 것이 독서삼품과인데 결국에 시행 자체가 안 되죠. 왜요? 진골 귀족들이 골품제와 상충한다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왕자 대봉예가 문서를 올렸는데 무엇이 그 신라보다 윗자리에 있기를 청했다. 이에 대답하기를 국명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어느 나라와의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자, 두 번째, 가탐의 고금 군국지에 이르기를, 그렇죠? 가해, 남해, 압록, 부여, 책성, 내부,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고 신라의 천정부의 책성부까지는 39개 여기 있다. 어느 나라가 있는데 고구려의 옛 땅이고 그 아래에는 또 신라가 있었다. 남북국 시대
발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당나라의 사신, 그래서 신라와 우리 사신, 발해와 신라 사신이 어느 쪽에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랫줄은 두 번째 사료에서 아랫줄에 두 번째 신라의 천정군에서 책성부까지는 39개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는 요것은 신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해와 신라의 길, 그렇죠? 자, 1번. 전성기 해동성국 발해 선왕 때니까 발해 얘기가 맞을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의경 15부 62주 역시 선왕 때. 세 번째, 인한, 대흥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인한은 무왕 때, 그리고 대흥은 문왕 때, 선왕 때는 건흥. 그렇죠? 네 번째, 위화부 등 13부를 두고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건 통일신라지요. 통일신라, 발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통일신라 얘기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5번 보시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궁왕이라는 명치를 사용했으니 발해입니다. 그렇죠? 자, 9번 문제로 갈까요? 가에서 라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강이 있고 풍납토성이 있고 석촌동 2호 구분이 있고 몽촌토성 방이동 구분. 자, 일단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딥니까? 보통 백제지요. 전체가 이제 백제의 유적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기억번. 백제 도성 관련 유적으로 대부라는 글사가 새겨진 토기가 여러 개의 토기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 풍납토성에서 있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 당시의 한성시대 유적지였구나를 알 수가 있었다. 니은번 인조가 청의 강요를 받아들여서 군신관계를 맺은 곳. 이것은 뭡니까? 삼전도의 굴욕이지요. 이 삼전도는 나번이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번 쪽에 가깝습니다. 석촌동 그쪽에 가까워요. 다번. 자, 디귿번 돌무지 무덤으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층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파 석촌동 구분이잖아요. 디귿번 정답이지요. 돌무지 무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 자,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 도굴이 어려워서 뼘거리가 출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무지 덧날 무덤은 보통 신라에 유행했던 무덤이죠. 리을번 라번의 방이동 1호군은 백제 고분군 중에 하나인데 요것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지 돌무지 덧날 무덤이 아니었다라는 거요.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고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가 완산주에 이르니 완산주? 백성들이 환영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좌우에 이르기를 신라의 김유신이 흙먼지를 날리며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러 당의 군대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으니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서 도읍해서 의자왕의 복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백제는 지금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완산주의 도읍을 정한 견훤에 대한 후백제의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견훤을 물어봤구나. 그렇죠? 900년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1번.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백제죠. 백제 성왕. 5방. 두 번째.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해서 견훤은 그 궁예와 다르게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를 체결을 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설치했으니 신라의 신문학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 광평성은요, 태봉의 관제지요. 태봉이 뭔데요? 후고구려.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국호를 바꾸고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꿨잖아요. 궁예의 후고구려. 이 태봉은 그 아래 그 조선의 의정부처럼 광평성을 만들어내요. 그 아래다 이제 여러 기구를 만드는데 그 체제를 태봉의 광평성 체제라고 하죠. 다섯 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으로 천도한 것. 역시 그 후고구려 얘기죠. 자, 11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조를 수확량의 10분의 1로 낮춘다. 지나침 세금, 징수를 금하고 가난을 위한 흑창을 설치해라.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죠.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취민 유도 그렇죠. 그래서 백성의 민생 안정책이었다라는 거 1번.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 파견 성종 때지요. 성종 때 12목에 목사를 파견하였다. 자, 두 번째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거란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지요. 세 번째, 쌍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는 광종 때 시행하지요. 그래서 문과만 시행했다. 무과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전시과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으니 고려 전기 경종 때 시정전시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다. 다섯 번째, 권문세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신돈을 시켜서 당시에 그 권문세족의 부당한 불법적인 토지를 뺏기 위한 정책이었다. 자, 12번. 다음 글이 수록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책을 찾는 거죠. 중국은 반고로부터 금까지이고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본조까지인데 중국과 우리나라를 썼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각고 다름을 비교해서 중요한 점을 간추려 운을 넣고 읊고 거기에서 비평의 을을 덧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처럼 이렇게 써놓은 그렇죠. 이승휴의 제왕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사를 대등하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조를 어디로 봅니까? 단군에서부터 우리는 시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번, 조선왕조의 역사를 백과사전식으로 조선왕조실록 아닙니까? 그렇죠? 왕조실록, 실록천에서. 자, 두 번째. 유교사관에 입각한 기전체 형식의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 김부식. 그렇죠? 자, 세 번째. 사초 치정기 등을 바탕으로서 실록청에서 편찬한 조선왕조 실록이지요. 자, 네 번째.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했던 삼국유사,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고조선부터 충렬왕 때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의 역사서 제왕홍기를 나타내고 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가, 승려가 나와 있어요. 가번,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청태종을 개창을 했고 수행 방법으로 교관겸수 의천이죠. 고려 고려 전기의 의천이다. 11세기. 자, 나번 보시면 수선사결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야죠. 일단 수선사결사 진울. 그리고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으며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 또 도노점수를 제시를 했었죠. 기억본 봅시다. 무예가를 지었다. 무예가는 원효잖아요. 원효대사의 무예가.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참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예가 원효가 예전에는 뭐 십문화쟁론, 불교의 대중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원효하면 무예가 계속 냅니다. 한번 재미 들리면 계속 내요. 자, 니은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으니 교장, 속장경, 의천. 자, 디귿번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사상 정리 의상의 화엄종이죠. 자, 리을번 도노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 그거 뭡니까? 정해쌍수, 도노점수. 리음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4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될 사실. 사료를 보고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 정지상, 묘청 정지상. 정지상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원이 있으니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하는 영국으로 천번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 천심에 응답하고 백성의 뜻대로 해서 금나라를 제압해라. 금국을 정벌해라. 라는 얘기죠. 정지상의 상소입니다. 정지상은 당시 고려 전기 문벌 귀족 때 묘청과 함께 서경파였죠. 그렇죠? 그러니 이 다음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등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1번. 어이구.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볼까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귀주대첩은 한참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세기 1019년. 자, 3번. 윤관 여진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동북구성. 그래서 12세기 때 12세기 초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동북구성과 관련이 있다. 자, 4번. 서희가 외교 담판이요. 거란 10세기 때지요. 거란의 1차 침입 10세기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우리가 강동육주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5번째,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자겸의 금의 4대 요구, 이자겸과 금과의 4대 관계가 체결된 것은 그 바로 직전이죠. 1125년. 그렇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1126년, 그렇죠. 1126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 시대에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당시에 그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공부를 했죠. 그래서 14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1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5번. 그래서 이론 공부하실 때 연도를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것보다 연도를 온천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연상을 하세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흐름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도를 외우지 말자. 외우긴 외우되 중요한 것만 외우고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외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흐름을 공부하자라는 거죠. 15번. 미출군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정공 유경이 김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고 지금 무신 정권이네요. 그렇죠? 김준 나오고 최의 나오고 최씨 정권이 끝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권력을 왕실에 돌려준 후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신 정권기의 이 기구였던 것 같아요. 권세가들이 사사롭게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계속한 것은 아이고 지탄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자, 공민왕 5년 때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이 기구는 권신에 의해 설치된 것이니까 신하들이 지들 멋대로 하려고 만든 것이다. 조정에서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는 본의와 어긋난다. 관직을 주는 거 뭡니까? 인사권이에요. 이제 이를 폐지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정방이죠. 무신집권자들이 그렇죠. 정방, 최후가 정방을 설치해놓고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렸고 그때 이제 그 고려 말에 공민왕 때 가서 정방을 폐지하게 되는 거죠. 1번. 대간으로 불리기도 했다. 중서음라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간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간권은 정방과 상관이 없고 2번째. 원간섭기의 청의부로 격화가 되었다. 이것은 중서음라성과 상서성,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째.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것은 도병마사잖아요. 제추회의기구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가면서 도평의사사로 최고 권력기구화 되는 것. 4번째, 최후에 의해서 설치돼서 인사행정을 처리했다. 정방. 자, 5번째 보시면 중서문화성이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앞잡담은 재신, 추밀추, 제추회의기구.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아닙니까? 그렇죠? 제추기구. 자, 16번 문제로 갈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2세기경 고려 도공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작된 도자기고요. 성현한 그릇이 반건조 상태일 때 무늬를 음각한 다음에 표면 전체에 백토나 흑토를 붓으로 칠하고 표면을 깎아서 그 아래 보면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 고려 청자잖아요. 고려 청자 11세기의 순수청자에서 순수청자가 12세기에 가면 뭘로 가지요? 상감청자로 갑니다. 자, 지금 상감기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번. 아이고, 나왔네요. 고려청자 3강, 운항문이 매병이죠. 1번이죠. 1번. 그렇죠? 청자 3강, 운항문이 매병. 자, 2번째.
이것이 5세기 신라 거예요. 처음 보시죠? 그래서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5세기 신라 토우장식이 되어 있는 토우장식 장경호예요. 자, 3번. 이것은 기억하셔요. 이거 외우셔야죠. 이거 뭐예요? 청화백자잖아요. 청화백자 매죽문호 15세기 때 거, 조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게 백자처럼 돼 있죠? 백자 철사, 포도문호예요. 그래서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백자로 보셔야죠. 자, 백자 하면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그렇죠? 이것도 청화백자. 자, 5번은 고려시대죠? 청자예요. 청자. 그런데 청자인데 상관기법은 없는 청자. 순수 청자를 얘기하죠. 청자, 참외 모양으로 돼 있죠? 청자 참외 모양 병이에요. 청자. 자,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일본의 외교문서를 보내다 원종의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한 무엇은 개경환도했대요. 왕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근거지를 진도로 옮겼어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고려첩장 불심조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삼별초죠. 고려첩장 불심조조는 뭡니까? 이 삼별초가요.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했어요. 남아있는 삼별초가 자, 원나라하고 우리 정부, 고려 정부하고 강화를 했죠. 그 다음엔 어디 치겠어요? 우리 치겠죠. 우리 친 다음에 어디 치겠어요? 일본 정보를 가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래서 삼별초가 일본에 우리하고 같이 강화를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 고려 조정, 다시 얘기해서 이제 몽골 원나라를 치는 게 어떻느냐라는 제의를 했던 것, 이것이 이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여기 나와있는 고려첩장 불심조조예요. 일본에 있습니다. 자, 1번.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아니죠. 양계라고 하면 그 지방군이죠. 양계 밑에 그 진이 설치돼서 주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진군. 두 번째, 최씨부 신정권의 군사적 기반. 그래서 누가 만들어요? 최우가 만들잖아요. 2번 정답이네요. 세 번째, 후금과의 항쟁 과정은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조선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렇죠? 그래서 5군영의 3개, 5군영의 3개가 인조 때 만들어지는 것. 자, 네 번째, 유사시 향토방위를 받는 예비군. 예비군 아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이 그 두 개는요, 뭐 광군 정도가 돼야죠. 광군 처음 들어보시나? 광군은 이제 광군 30만을 조직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태조 다음에 정종이 있잖아요. 고려 초 정종 때 설치하는 30만의 부대였어요. 광군 30만.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의 왕에게 글을 올려서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하니 왕이 이를 따랐습니다. 일품에서 산지까지를 18과. 언제? 공양왕 때 지급한 과전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 그렇죠? 지급을 했었고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자, 기억번. 현직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전식과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안정에서 지급했고요. 디귿번,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수신전 휴량전만 가지고 지급이라고는 과전법인데 폐지라고 하면 직전법이에요. 직전법.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아무튼. 과전법 설명. 리을번. 개국 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뭐 전식과 정도.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애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는 것을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대개 이황의 얘기네요. 자, 가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귀약문을 보여있는 건데 그 아래 점점점 약정은 이라고 돼 있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향약의 간부입니다.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양소에서 제정하는 향촌의 자치규약이지요.
됐습니다. 자, 1번. 좌수 별감을 두어서 운영한 것은 유양소지요. 좌수 별감, 유양소의 간부. 자, 두 번째. 문묘를 세워서 선현에 제사를 지냈던 것 향교. 세 번째. 중앙에 설치돼서 지방을 통제했으니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통제 경제소에 대한 설명. 네 번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폭 정리되는 건 서원입니다. 그렇죠? 전국 600여 개 중에서 47개의 사획서원만 빼고 나머지 다 없애버렸죠. 다섯 번째, 풍속교화와 향촌자치의 기능이 있었던 거 향약. 자,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하, 죽은 김중직이 세조대왕을 항우에 비유하는 글을 지었다라는 거죠. 왕이 열받았어요. 그렇죠? 감히 김중직이 선왕을 헛들었으니 대역죄로 다스려 부관 참시하고 능지처차해라 라는 거죠. 왜? 김종직은 당시에 세상에 없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을 파서 목을 베라 라는 얘기죠.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입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려다가 이것을 훈구파애들이 알고 공격을 했던 거죠. 자, 1번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되었다. 그렇죠. 정확하고. 두 번째,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이 되었다. 명종 때 을사사화입니다. 세 번째, 도학정치를 주장한 조광조의 개혁정치로 인해서 살인들이 피해를 봤던 김효사와. 네 번째,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 김효사와죠. 조광조의 개혁정치. 다섯 번째,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것은 선조 때 있었던 정여립 모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인에서 분화가 되었다. 자, 20번에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1번 문제로 가봅시다. 21번. 자, 21번.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 돼요. 설총은 누굽니까? 원효의 아들인데요. 와, 고대사가 지금 나오나?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 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냐. 만일 그것을 백성들이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도 글자도 말이나 글자도 그쵸?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너희들은 설총은 옳다 하면서 왜 내가 하는 것은 반대하느냐? 이게 고대사가 아닌가 봐요.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해서 얘기한다면 어쩔 거냐라는 거죠. 삼강행실 세종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세종 때 한글을 창제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신하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야. 반박하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다는데 니들은 뭔데 지금 따지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왕의 제위기간. 1번 청해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했으니 이 효종 때 나선정벌이죠. 그래서 변극과 신유를 파견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 법령을 정비해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고 나왔으니까 성종이죠. 만약에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었다, 만들고 있다, 세조지요. 자, 세 번째, 갑인자를 주조하여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다. 갑인자 세종 때지요. 구리로 주조를 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청과의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청나라 그 목국등과 조선의 박권이 백두산에 가서 국경선에 합의를 본 것 백두산 정계비죠. 자, 다섯 번째,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으니 영조 때 균역법이죠. 그래서 이 군포를 여지껏 2필씩 냈던 것을 한 필로 감해라라는 영조 때 균역법. 자, 22번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군대를 찾는 거예요.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이구나. 자, 5군영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죠. 5군영 하면 첫 번째 훈련도감이죠. 선조 때, 인조 때 어영청, 충융청, 수어청이 만들어지고 숙종 때 금유영이 만들어지면서 이 5개의 군영을 5군영이라고 하고 이것이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잖아요.
자, 오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훈련도감 얘기겠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직업군인이니까 모집된 상비군으로 직업군인의 성격을 띠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진 외란 중에 만들었고 보수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되어 있었고 유성룡의 건의로 선조 때 만들어진다. 1번 을묘 외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던 비변사입니다. 그렇죠?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자, 두 번째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되었다. 고종 때 혁파되어 고종 때 이 훈련도감이 없어집니다. 별기군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도감 없애자 없어지. 자, 3번 국방상 요지인 영이나 진에 배치되었다. 영진군이죠. 조선의 지방군 영진군. 자, 네 번째 보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그렇죠? 보수사수 살수. 다섯 번째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부대. 국왕 친위부대인데 응양군, 용호군, 군이 두 개죠. 2군, 고려의 2군. 그리고 위가 6개면 고려의 6위. 그렇죠. 그래서 2군, 6위, 고려의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 2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생물연대 17세기네요. 호는 우암이에요. 우암, 송시열. 그렇죠? 활동, 윤휴를 사문난적이라 비판하고요.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북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희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한 것을 비판하다가 정권에서 밀려나고 결국에 당하게 되지요. 누굽니까? 송시열이죠. 자, 1번. 집현전을 통한 유교 정치의 활성화를 꾀했다. 집현전 세종 때죠. 자, 두 번째.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세의 폐지를 주장했으니 중종 때 누구라고 봐야죠? 조광조.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 그렇죠. 세 번째. 호락 논쟁에 참여해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낙론이죠. 낙론. 호락 논쟁은 이제 18세기. 그렇죠? 송시현은 이제 17세기니까 안 돼요, 일단. 자, 네 번째. 효종의 사망에 따른 자의대비 복상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기해예송이잖아요. 현종 때 효종이 이제 승하했을 때 자의대비 복상 문제에 대해서 기년설이라면 1년설인데 1년설은 누가 주장합니까? 서인이 주장을 했죠.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성호사설을 저술했다라는 거. 성호사설 이익. 그렇죠? 성호이익. 됐습니다. 자, 23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24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외란 이후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대마도주가 교역의 재개를 요청해왔고 에도 막부에서 포로로 잡아간 조선인 일부를 보내주면서 수교를 요청했고요. 이에 조선은 막부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정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지금 임진 외란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에도 막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지금 요청을 한 거니까 지금 임란 이후에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썼다. 성종의 명으로 신숙주를 보내요. 그러니까 임란 이후는 선조 이후잖아요. 성종의 명으로 보내서 신숙주가 가서 일본을 다 돌아보고 일본의 정치, 외교, 문화 이런 것들 기록을 한 것이요. 그래서 왕에게 올렸다. 해동 제국기. 자, 두 번째. 이종무가 외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세종 때죠. 대마도 정벌 이종무 세종 때입니다. 세 번째, 개해약조가 체결돼서 세견성을 입항이 허가되었다. 세종 때 개해약조. 자, 네 번째, 조선정부의 통제에 반발해서 삼포해란 중종 때죠. 중종 때 삼포해란. 그렇죠. 일본 놈들이 외란을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어요. 자, 다섯 번째, 초량에 외관이 설치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이 허용되었다.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외관에서 일정량만 니들이 무역을 하게끔 허락은 해줄게. 기유약조입니다. 대신 허튼 짓 하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의 기유약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25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이에요. 특집 주함루. 주함루가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주함루, 정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누가 창덕궁 후원에 세운 주함루에는 왕의 어제, 어필과 도서를 관리하고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기구에서는 37세 이하의 당 하관 중에서 뽑힌 문순분들을 재교육하는 초계문 신제. 그렇죠? 그래서 주함루의 1층은 규장각으로 썼고요. 2층은 이제 일종의 이제 도서관, 열람실로 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것이 주함루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는 초계 뭉신제 정조 때 얘기고, 그렇다면 문제에서 뭡니까? 정조의 업적을 찾아봐라. 1번. 홍문관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성종 때죠. 그래서 세종 때 만들었던 집현제를 계승하는 홍문관을 성종 때 만들었고, 두 번째, 서울 출신 학자들 검서관에,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했지요. 그래서 박제가 유독공, 이덕무, 서희수 등을 정조 때 등용을 했었다. 세 번째,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를 시행을 했으니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한 중종 때 개혁 정치죠. 네 번째, 만권당을 설치했다라는 건데, 만권당은 고려 말 충성왕 때죠. 고려 후기 충선왕 때 연경에 세웁니다. 이때 누가 갑니까? 이재현이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관학진흥을 위해서 국자감의 칠제, 고려 예종 때 국학 칠제를 얘기하고 있으니 고려 시대라고 써드려야죠. 고려. 나머지는 이제 조선.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이요. 26번까지만 좀 풀어볼게요. 26번. 다음 건의에 따라서 실시된 제도를 찾아봐라.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각 고을에 바치는 공물이 각 관청의 박납인에게 맡겨 박납의 폐해입니다. 대납하는데 대납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관리들이 지금 농간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로 징수돼서 그 폐해가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 지금 별도의 담당 관청을 설치해서 매년 봄, 가을에 백성 쌀을 거두는데 1개월마다 2번에 걸쳐 팔뚝씩 거두게 하고 담당 관청은 수시로 물가 시설을 구해서 쌀을 박납인에게 지급해서 물건을 조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현물 납부하지 말고 쌀로 내자라는 거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행하기 시작해서 숙종 때 경기도 전국, 그렇죠? 이렇게 되고 미국 1결당 토지 1결당 미국은 12두로 확정을 줬다. 광해군 때 16두인데요. 숙종 때로 보통 보니까 우리가 12두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 토, 전으로 납부하지요. 그래서 쌀, 그리고 동전, 혹은 삼배, 무명 이런 것들로 납부하게 했던 것이 대동법. 기업번.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죠. 그렇죠. 현물이 필요하니까 그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공인을 불러서 사와라 라고 시키는 거죠. 니은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호포법입니다. 그렇죠. 호포제, 동포제라고 하는 것. 디귿번. 선해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죠. 그래서 선해청에서 담당했던 대동법. 리을번.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으니 균역법 때 균역법 시행 이후에 모자란 것을 지주에게 더 걷었으니 그것이 결작. 지역 디귿번 2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26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숨 넘어가죠? 너무 힘들다라는 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